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글로벌TV 시즌3 14번째 이야기, 사람 사이의 처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국제결혼에 관계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람 사이의 처세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하고 싶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구독자님이 저에게 연락이 오셨는데 제가 1년 전에 이분한테 제 아는 지인을 소개를 해줬거든요. 그냥 전화번호만 줬는데 둘이 잘 됐어요. 그래서 자기 사촌을 소개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자가 나이가 61세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소개할 여자가 없어서 아는 마담을 통해서 한 분의 여성을 소개를 했어요. 나이는 30대 초반이고 좀 집안도 잘 살고 괜찮아요. 근데 소개만 해줬는데 나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소개를 하고 저에게 하는 말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소개한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사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 소리냐 그랬더니 자기가 결혼하고 한 2천만 원 들어갔대요. 근데 여자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 소린가 싶어서 좀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결혼하는데 한 돈 1천만 원 들어간 거 맞아요. 재혼이기 때문에 베트남 마담들이 보통 소개하면 현지에서 한 3,000달러에서 4,000달러 정도 받거든요. 그리고 처갓집 인사하고 소개한 사람한테 살해하고 그러면 한 돈 1천만 원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그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소개했어요. 우리 마담이. 근데 우리가 업체한테 받는 금액도 사실 그거보다 더 돼요. 근데 배려해서 현지 단가로 어떻게 케이스가 돼서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운데서 이익을 취한 게 없잖아요. 그럼 고마운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양반도 상당히 피곤하네. 말할 가치가 없네. 제가 그런 생각하고 그냥 말았거든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한국 사람들 보면 좀 잘못됐어. 배려를 모르고 말 진짜 멋같이 하는 사람 많아요. 아니, 내가 먼저 연락해서 결혼을 하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데 좀 어떻게 여자 없냐 소개시켜달라 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는 사람 통해서 소개를 해주는 것까지는 내가 연결을 해준 건 맞는데 아니 그 돈을 나한테 준 것도 아니고 그 현지 그 마담이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에게 한 4,000달러 그 정도 주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저렴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럼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 여자하고 그 사이에서 남녀 사이에 처세하는 부분을 잘 못하는 거는 본인의 문제지. 왜 소개한 사람 탓을 하냐고. 이게 나이 좀 있는 분들 보면 좀 기본적으로 여자 컨트롤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상식 밖의 얘기를 하고. 아니,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상대편도 불편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지. 예를 들어 이런 거. 신부가 이것저것 해달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코도 세워달라 하고 오토바이 수리하는 것도 수리해달라고 하고 그 외에도 선물 사달라고 하고 이런 얘기 하죠. 그거 본인만 그런 거 아니고 베트남 국제결혼 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하나씩 시간 될 때 해줄게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갑자기 신부가 결혼하더니 무리한 요구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래요. 베트남 여자들 좀 예쁘고 그러면 요구사항 많아요. 그럼 한국 여자는 요구사항 없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이런 데에서 처세가 중요한 거예요. 결혼할 때 돈도 의미 있게 잘 써서 좋은 인연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돈은 돈대로 쓰고도 신부한테 오히려 욕을 먹어. 대표적인 케이스 이런 거예요. 이 대표적인 케이스를 얘기하면서 두 번째로 돈의 처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보면 신랑하고 신부하고 약혼을 하고 나면 돈을 물 쓰듯이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현명하게 잘 쓰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약혼하고 신혼여행을 가. 다낭이나 나짱이나 태국이나 그런데 잘 놀고 와서 꼭 한다는 말이
지금까지 한 2천만 원 썼대. 근데 신부가 요구사항이 많대.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신부랑 약혼 끝나고 처갓집 가서 한 2, 3일 놀다가 한국 갔어. 이런 분들은 또 신부가 돈 얘기 안 해. 이 돈의 처세를 잘 못해서 본인 스스로 무덤을 파놓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서 한 일주일 돈 쓰면 몇백 쓰거든요. 근데 신부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걸 잘 모르더라고. 이건 돈의 처세를 대표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자,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연령대의 여자를 결혼한 두 케이스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한 분은 63세고 와이프가 32살이에요. 근데 약혼하고 처갓집 가서 한 일주일 정도 가족들하고 어울리고 한국에 들어갔어요. 그분 한 1,000만 동 정도 쓰고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은 약혼하고 신부랑 다낭 가서 한 일주일 정도 놀고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때까지 대략 한 2천만 원 쓰셨대요. 그러면 전자에 처갓집 가서 일주일 동안 가족들하고 소소하게 놀고 오신 분은 신부가 늘 하는 얘기가 남편 오면 돈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집에서 같이 놀아요. 그러고 맨날 집에서 놀아요. 그리고 다낭으로 신혼여행 다녀오신 분은 처음에 시원하게 잘 쓰고 현재 용두삼이죠. 와이프가 뭐 코 수술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이런 얘기로 머리가 아프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이거 사실은 돈으로 처세를 잘 못해서 그래요. 이 보면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 그 신부한테 공수표 엄청 날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결혼하면 내가 막 다 해줄 것처럼 세상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건 없어요. 본인이 먼저 뿌리니까 신부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 안 했는데 신부가 그냥 정신병자도 아닌데 무리한 욕을 한다? 요즘 그런 거 없습니다. 먼저 본인들이 어떤 냄새를 피우니까 신부들도 그 냄새를 맡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연애의 과정을 거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냥 바로 결혼으로 가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혼에는 의무도 따르고 책임도 따라요. 그러면 와이프를 돌보고 케어하는 그런 책임의 부분에서 경우에 따라 뭐 오토바이를 고쳐줄 수도 있고 핸드폰을 사줄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이 오토바이 사달라, 오토바이 고쳐달라, 핸드폰 사달라, 아이폰 사달라 이런 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 베트남 신부들이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어떻게 처세하느냐에 따라서 신부가 받아들이는 것도 달라지는 건데 이 처세를 너무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신부를 소개시켜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대화를 해나가면서 풀어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유난히 그 처세를 못하시는 분이 있어. 뭔 일만 하나 있으면 들썩들썩해. 아니 그것도 적당히 해야지. 그래서 사람 소개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좋은 뜻으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사람 하나 소개하고 엄청 사람을 괴롭혀요.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좋은 뜻으로 사람을 소개했어요. 근데 사람을 엄청 괴롭혀. 그래서 아니 그런 거는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해야지. 그렇게 한마디 하면 그걸 또 서운해라 하고 또 관계가 틀어지는 그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런 인간관계는 손절해야지. 그리고 뭐 신부하고 신랑 사이에서 뭐 감정에 트러블이 좀 있고 그러면 소개한 사람이 소개를 잘못했대. 에이씨 나 그런 사람 정말 싫어하거든요. 아니 남녀가 싸우기도 하고 좀 요구사항 있으면 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면 나이 많은 한국 남자랑 뭐하러 결혼해. 그리고 이쁜 여자랑 결혼하면 좀 이쁜 값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세상 공짜 어디간데 그러면 그런 것도 안 하면서 결혼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꼭 베트남 여자가 아니라 한국 여자랑 결혼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기껏 집안도 좋고 얼굴도 이쁘고 그런 여자 소개해줬더니 본인 나이 생각 못하고 소개한 사람이 소개를 잘못했다는 둥 뭐 이런 여자 소개했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 이 여자랑 파혼하고 다른 여자랑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래서 뭐 해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하실라면 하셔라. 근데 파혼해봤자 본인만 손해예요. 그 여자는 이쁘고 집안도 좋기 때문에 그 남자랑 파혼해도
오히려 더 젊고 괜찮은 애들도 결혼한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베트남 여자가 나이 차이 나는 결혼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그거 본인도 모르지 않으면서 그걸 이해를 못하면 답답하지.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서 베트남 여자가 한국 남자랑 왜 결혼해요? 그것도 나이 차이가 많은데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 돈의 처세도 잘하고 사람 사이의 처세도 잘해야죠. 근데 이 처세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어설픈 돈 몇 푼 가지고 그 유세 떠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뭐 베트남에서 코 세우는 거 해봤자 한 3천만 동,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만 원, 160만 원인데 그거 뭐 어렵습니까? 전통결혼까지 해가면서 신부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것만 해도 한 500만 원, 600만 원씩 줘가면서 하는데, 아니 뭐 코 세워달라는 거 한 150만 원, 오토바이 고치는 거 한 몇십만 원 해봤자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모양새 있게 잘 얘기해서 끌고 가면 되는데, 신부가 과도한 요구한다고 파혼한다고 그리고 우리한테 소개 잘못한 거 아니냐고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아유 그런 거 보면서 신물 나요. 또 여자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얘기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데 좀 뭐랄까 그냥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설레발 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이후에 뭐 한마디 좀 해주려다가 아니 처음부터 관여를 안 했으니까 그냥 그런 말도 안 했는데, 이 진짜 나이 먹고 기본적인 처세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처세가 또 사람의 수준하고는 좀 다른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서없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상담도 그래요. 상담에도 좀 처세가 있는데 그 처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이 처세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사이에 그 매너도 잘 모르는 것 같아. 예를 들어 이런 거, 엊그저께 생판 일면식도 없는 분이 그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못 받아서 제가 베트남에 있다 보니 카톡으로 연결해서 잠시 얘기를 했는데, 오밤중에 갑자기 전화 왔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다급하니까 전화했겠지 해서 연락을 해보니 자기가 미프에서 여자를 만났는데 이게 맞냐 틀리냐 요런 상담을 요청을 하더라고. 그래서 첫 마디는 제가 미프나 틴더에 대한 그런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주저리 해요. 근데 이분이 평소에 저랑 무슨 라포라도 있고 뭐 친분이 있으면 뭐 미프가 아니더라도 뭐 반문화 상담도 해주죠. 근데 오밤중에 그것도 11시 넘어서 전화해서 생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냥 공감대가 없는 거예요. 감정 소비하기 싫고. 근데 그런 걸 본인은 몰라? 아니 구독자인데 어쩌라고. 구독자면 뭐 11시 12시에 전화해도 돼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에티켓부터 지키면서 어떤 처세를 하는 것도 하나의 매너 아닙니까? 아니 요즘에 그 밤에 전화 오는 거 싫다고 얘기를 좀 안 했더니 요즘에 오밤중에 10시, 11시, 12시, 1시, 2시 시간이 몇 시인지도 모르고 전화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는데, 이런 건 그냥 본인의 그 기본 문제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본인이 처세를 잘해야 상대한테도 대접을 받는 건데 본인이 늦게 전화하면서 그 기본적인 처세를 모르니까 나한테도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서운하게 생각할 거 아니고. 그리고 제가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상식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국제결혼도 상식선에서 하면 됩니다. 세상 공짜 없습니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아니 평소에 연락을 한 번이라도 하고 자주 연락하시는 그런 구독자님들은 제가 뭐 별 얘기 다 해드려요. 근데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해서 막 그게 11시 12시인지도 모르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뭐 상대 입장에서 뭐 얼마나 공감대가 있겠냐고. 저도 뭐 공감대가 없으니까 그냥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 마음이 똑같지 않을까요? 사람 사이 관계가
다 대부분 어떤 라퍼를 쌓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거지. 생판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연락해서 뭐 선이 이렇고 후가 이렇고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감대 1도 없어요. 그리고 저랑 연락하시면서 국제결혼 준비하시는 분이 한 거의 100명 이상 돼요. 근데 이분들도 똑같은 얘기 해요. 처음에 어려워라 하고 대화를 하면서 좀 친해지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또 구독자님들이 제가 사는데 놀러와서 같이 여행도 가고 그런 분들 요즘에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꼭 이게 국제결혼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부동산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고 은퇴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데 다 똑같습니다. 일주일 왔다 가시는데 한 1,000불 생각하고 오셔라. 그리고 뭐 그 정도 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거를 얻어 가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친해진 사람들하고는 고급 정보도 교환하고 그러는 거죠, 저도. 그게 처세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필요한 거 알고 싶어서 오밤중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연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 아무개인데요. 뭐 이래 한데 제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보면 통화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으니까 김 이사님 보러 가고 싶은데요. 그럼 오세요. 뭐 이래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사람 사이의 처세가 별게 아니에요. 남녀 사이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자기 입장에서 모든 걸 당연하다는 듯이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자기 기분 나쁘면 상대 기분은 안중에 없고 신부 소개도 마찬가지야. 아니 누가 자기 부로 결혼하랬어? 본인이 먼저 부탁해서 들어주는데 무슨 사기네 뭐 이런 이상한 개소리하고 말이야. 아유 그런 거 보면서 사람 수준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업을 완전히 정리하고 떠나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뭐 미프 틴더를 하는데 그 영양가 없는 얘기 하려고 12시에 전화해서 상담이랍시고 얘기를 한대. 아니 자고 있는데 전화해서 미프 틴더 만난 얘기 그 사적인 얘기 그런 거를 요청하는 사람 자체가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무슨 상담이 필요하고 그래요. 랜덤 채팅에서 만나서 로맨스를 꿈꾸고 결혼을 꿈꾸는 것 자체가 개소리인데 아니 한국에서 랜덤 채팅하면서 여자 만나서 그 여자랑 결혼하는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게 상식인데 그거를 굳이 밤 12시에 전화해서 고민이랍시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줘야 할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게 처세예요. 상대가 들어서 기분 나쁠 말이면 말도 좀 아낄 줄 알아야죠. 국제결혼의 처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스스로 베트남 여자를 하대하는 게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지. 말로는 한국 여자 못 만나서 베트남 여자는 거 만나는 거 아니다 그러는데 하는 처세 보면 한국 여자 택도 없어요. 아니 뭐 여자한테 1, 200만 원 쓰는 거 가지고도 벌벌벌 하는 사람이 무슨 한국 여자하고 결혼? 택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설레발을 또 오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 택도 없는 소리들 듣기 싫어서 상담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상담 케이스 국제결혼 피해 보신 분들 아니면 지인 소개나 업체 소개하는데 좀 애매한 그런 얘기들 또는 전통결혼에 관련된 비용 상담 또 서류 아니면 소득관계 아니면 뭐 사기를 당했다거나 피해를 봤다거나 이런 구제가 필요한 그런 케이스는 얼마든지 상담해드리겠지만 그 뭐 처음부터 무슨 미프 틴더 또 유흥업소 여자 만나서 뭐 5천만 원 빨렸네 1억 빨렸네 이런 개소리 하려면 그냥 연락하지 마세요. 허나마나한 소리 이런 것들 때문에 저도 밤에 쉬고 충전해야 낮에 열정적으로 상담도 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업무 시간 끝나고 적어도 한 8시 이후에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좀 쉽시다. 오늘도 저녁 10시 이후에 문자만 7통 받았어요. 자다가 깼어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한번 처세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